동안까지가 아니고 동안. 오늘 할 첫 번째 이야기는 증명이고요. 두 번째는 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증명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요거 별로 긴 내용은 아니거든요. 되게 짧은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약간 기계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내용은 이런 건데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뭐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피타고라스 같은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들 증명하는 거 중학교 때 세 가지로 배우죠. 뭐 무슨 뭐 누구 방법, 누구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또 하나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참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그 명제를 증명하는 거지. 빗변을 a라고 했을 때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다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명 방법이라면 오늘 여기서 배우게 될 녀석은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 와서 증명법 세 가지를 배우거든요. 여기서 두 개를 배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2학년 때 배워요. 2학년 1학기 말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우를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대우라는 명제 설명하면서도 그랬는데 일반적인 명제가 원래 명제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이것의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자. 왜냐하면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요거는 뭐 대우 명제만 잘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기류법. 요게 약간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P이면 Q이다라는 원래 명제가 있는데 결론을 부정하겠다는 거야. Q 자체를 부정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Q를 부정했더니 뭔가 모순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P이면 Q이다인데 Q가 아니라고 우겼더니 이상한 소리가 돼버리더라라는 거야. Q가 아니야! 라는 말이 쌉소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Q구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P이면 Q에다가 참여를 보여주고 싶을 때 Q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면 이상한 소리가 돼버리더라는 거야. 아니라고 했더니 이상한 소리야. 그러니까 기다 일 수밖에 없다. 그게 기류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는 그렇게 생겼다인데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명제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 시험에도 이런 거 되게 시험에 서술형으로 되게 자주 나오고 아니면 수행평가 이런 걸로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쓰는 거. 백지에다 쓰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마다 연습장에다가 빈칸 많잖아요. 쓰는 연습을 좀 하시고 보통 뭐 우리가 쓰는 RPM이나 뭐 이런 교재들에는 빈칸 쓰고 쓰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칸 이만큼 주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구멍만 뽕뽕 뚫어놨는데 실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이만큼 공간 주고 쓰세요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게 쓸 수 있어야 돼. 아무튼 첫 번째로 증명해 볼 명제는 뭐냐면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입니다. 얘가 조건인 거고 얘가 결론인 거죠. P이면 Q이다 하는 거야. n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 라는 거예요. 참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참인지를 한번 증명해보자라는 건데 직접적으로 얘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뭘 할 거라고 이 명제의 대우를 한번 살펴볼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요 명제의 대우 살펴보면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니까 얘가 이리로 와야죠. n이 짝수가 아니면 홀수이면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이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요 명제의 대우 명제는 이것이고요. 얘가 참임을 보여주면 얘가 참인 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n이 홀수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n을 2k-1이다 라고 볼 거예요. 여기 k에는 당연히 자연수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자연수 2배 한 다음에 1 뺐으니까 얘는 당연히 홀수가 되겠지. 그죠? 그럼 n제곱 찾아보면 누가 되냐면 2k-1을 제곱할 거니까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요거 앞에 있는 거 두 개만 2로 묶어보면 2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k는 자연수 그랬으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2k제곱 마이너스 2k 얘도 자연수겠지 뭐. 그거 2배 하고 나서 1을 더했다는 거야. 자연수에 2배 하고 1 더했으니까 n제곱도 당연히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 여기 와서 보면 뭐야? n을 홀수라고 했더니 n제곱이 자연스럽게 홀수가 되더라. n이 홀수면 n제곱은 홀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참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고 그렇다면 이것의 대우 명제인 요 녀석도 참이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녀석이고요. 두 번째로 귀류법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자주 나오는 녀석은 누구냐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세요예요. 제가 얘기 안 하고 안 알려주고 야 루트 2가 무리수야를 증명해봐. 그럼 이거 어떻게 증명해?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 명제를 처음 봤으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무리수의 정의가 뭔지도 헷갈리는데 무리수가 뭐야?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무리수 뭐야 무리수? 내가 언제가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유리수 무리수 하면서 아닌가? 무리수 뭐야? 엄마 이것도 보게. 유리수는 뭐야 그럼? 중학교 다 졸업했죠? 유리수라는 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야. 원래 이 번역을 하느라 유리수가 됐지만 이게 이 영어로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게 비율이란 소리잖아. 비율이 있는 숫자야.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고 원래 유비수가 맞는 말인데 아무튼 번역이 그렇게 된 거고 유리수는 뭐냐면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유리수예요. 그럼 무리수는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여러분이 배운 무리수의 정의는 뭐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유한소수이든가 아니면 순환하는 무한소수거든. 그러니까 무리수는 실수 중에 유리수 아니면 다 무리수거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게 무리수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귀류법이라는 걸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귀류법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결론을 부정해. 아니라고 생떼를 쓰는 거지.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가 되더라 거든요. 그럼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 무리수이다가 결론이잖아요. 얘를 부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2를 무리수가 아니다. 즉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유리수라는 건 아까 뭐였다고?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루트 2를 뭐 P분의 Q다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P하고 Q는 서로소인 자연수 되겠죠. 원래는 정수일 텐데 뭐 어차피 양수니까요. PQ에다가 자연수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서로소인 자연수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P를 곱해요. 루트 2P가 Q예요. 양변 제곱할 거야. 2P제곱이 Q제곱이에요. 쓰고 나서 보니 좌변 P제곱에 2를 곱했거든. 짝수예요. 아니야? P는 자연수였고 제곱했는데 거기다 2를 곱했잖아. 2의 배수니까 짝수지. 그럼 뭐라고? Q의 제곱이 짝수라고? Q의 제곱이 짝수야. 그렇다면 Q도 짝수가 되어야죠. 제곱해서 짝수면 원래 것도 짝수라며. 그죠? 자연수 제곱이 짝수면 그 자연수도 짝수야. Q 제곱이 짝수야. 그럼 Q도 짝수야. 그래서 Q를 2K다 이렇게 둘 거라는 거예요. 짝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Q 자리에 2K를 다시 집어넣으면 2P 제곱이 2K의 완전 제곱이야. 즉 4K 제곱이고요. 2로 나누면 P 제곱이 2K 제곱인데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또 뭐야? 우변이 짝수거든요. K 제곱을 2배 한 거잖아요.
그럼 P 제곱이 짝수란 이야기네. 그럼 뭐다? 아이고, 이 뭐야? P 제곱이 짝수니까 P도 짝수가 되겠다 그 얘기네. 그죠? P가 2R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P분의 Q, 루트 2를 P분의 Q라는 유리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다고? 유리수니까 분자, 분모, 서로 성인 자연수다라고 했는데 과정을 이 순서대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때요? Q도 짝수고 P도 짝수야.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소일 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쳐와서 보니 P와 Q는 서로소가 아닌 게 되더라라는 거야. 둘 다 짝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리수라는 가정 자체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리수라고 내가 빡빡 우겨댄 거 그거 이상한 소리가 돼버렸다. 유리수가 아니니까 결국엔 루트 2는 그래 원래 네 말이 맞구나. 무리수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주어진 건 루트 2가 무리수이다인데 얘를 반대한 거야. 싫어. 유리수라고 해보자. 했더니 이상한 소리가 됐어. 유리수가 아니네. 무리수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 중간 과정은 말했지만 이거는 외우고 시험장에 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연습장에 써보지 않으면 백지 상태에 이거 그냥 손으로 써지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손으로 꼭 써보셔야 되는 거고 문제에는 빈칸 뚫려 있을 거야.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손으로 써보고 나면 뭐 되겠지 뭐. 그죠? 제가 예제 푸는 거고 설명하는 거라서 2의 배수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3의 배수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5의 배수 같은 걸로 나올 수 있고요. 꼭 루트 2뿐만 아니라 다른 거 뭐 루트 2가 무리수이면 1 더하기 루트 2도 무리수이다. 뭐 이런 거 나와요. 엄청 귀찮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니까 어쨌든 나오는 거 족족 손으로 써볼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이건 손으로 써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좀 와닿을 텐데 미리 참 안 돼. 미리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두 개가요. 여러분이 연습장에 쓰다 보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뭐가 헷갈리냐면 내가 지금 대우명제로 증명하고 있는 건지 기류법으로 증명하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대우도 P이면 Q이다였던 걸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를 보이는 거잖아요.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얘도. 근데 얘도 무리수이다를 부정한 거잖아요. 결론을 부정했더니 이상한 소리가 되더라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결론을 부정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시작하다 보면 내가 이걸로 하고 있었던 건지 이걸로 하고 있었던 건지 엄청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자지마!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냐면 정말로 얘는 P이면 Q이다니까 그것의 대우를 생각하는 거고요. 얘는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P가 Q에 속한다라는 건데 이거 진리집합으로 생각하면 우리 뭐였다고? 이거였거든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였다고.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 그죠? 왜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 보면 여기 아무도 없어야 P가 Q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이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명제 다시 와서 보면 이거 차집합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교여로 바꿀 수 있다고. 그지? 자리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쓸게요. 어쩔 수 없이. P, 교, Q여. 얘가 공집합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류법은 사실은 이거 하는 거라는 거야. Q를 뒤집고 P를 뒤집는 게 아니고 루트 2는 무리수이다잖아. 예를 들면 X가 루트 2라면 X는 무리수이다야. X가 루트 2라면 X는 무리수이다거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할 거라고? X가 루트 2인데 무리수가 아니야 라고 우겼더니 쌉소리가 되더라. 그 소리라고요. 루트 2는 내비두고 무리수라는 결론만 부정을 해서 교집합을 찾았더니 말도 안 되더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P이면 Q이다야. 얘가 참임을 보여주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얘는 뭐 하는 거다. 대우명제를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얘는 뭐 하는 거다. 얘가 공집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손으로 써보면 알아요. 손으로 써봐야 돼. 손으로 써보면 알고요.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이 우리가 교과서나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만나게 될 명제들은 대부분 좀 정해져 있어. 아, 요거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편하고 요거는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게 편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대우로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래. 그러면 유리수는 루트 2가 아니다 하거든요. 아,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대우 명제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거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있고 또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기도 해요. 이런 애들은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n제곱이 짝수인데 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보면 모순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아, 홀수가 아니네, 짝수네 이렇게 가거든요. 그 명제마다 대충 분위기를 보면 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정리된 거 뭐 계약하면 드릴 건데 보면 얘가 대우를 이용하는 게 좋은지 기류법을 이용하는 게 좋은지 대충 티가 나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꼭 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니다. 어떤 건 이거로 하기도 하고 이거로 하기도 하고 두 개가 섞여 뭐 아무거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P이면 Q이다가 명확하게 딱 갈라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주로 대우를 이용하고요. 얘처럼 그냥 문장 하나로 떨렁 나와 있는 애들. 이런 애는 누가 조건이고 누가 가정이고 누가 결론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약간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엔 기류법을 이용하는 게 많다. 이렇게 기억을 좀 대충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문제는 뭐 유형은 16번하고 17번에 보시면 두 개가 막 다 하나는 대우, 하나는 기류법 증명하는 건데 대표 문제는 빈칸 채우는 거고요. 밑에 또 하나 문제 더 들어있는데 그거는 그냥 백지로 증명하시오거든요. 그거 여러분이 꼭 연습장에다가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증명하시오니까 안 할래요 하시면 안 되고요. 귀찮아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증명법 두 가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건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우리 1학기 때 했던 그 단원들 중에 눈 다 떠. 항등식이라는 거 있어요. 저 앞에 보면 그죠? 이 항등식은 뭐였냐면 얘랑 매칭이 되는 게 누구였냐면 방정식이라는 거였는데 항등식이라는 건 미지수 x랑 상관없이 항상 참인 녀석. 그게 항등식이에요. 방정식은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그게 방정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제곱은 1이야. 그럼 이거는 방정식인 거지.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얘는 뭐 2x 더하기 1이 2x 더하기 2야. 뭐 이런 겁니다. 너무 뻔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런 건 x에 뭐 집어넣으면 맨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애는 항등식이었고 이런 애는 방정식이었다고요. 그럼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냐? 약간 요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녀석으로 일반적인 부등식 그러면 우리 뭐 이것도 수학 상에서 했던 거니까 x제곱이 1 이하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찾는 거거든. 자지마 서서 들어.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부등식이에요. 예를 들면 x제곱이 0 이상 이런 거예요. x가 실수라면 제곱하면 언제나 0 이상이잖아요. 이거 만족하는 x 찾으세요. 그러면 실수 전체잖아. 다시 말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녀석. 그게 바로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다예요. 그래서 뭐 부등식의 해를 찾는다고 치면 절대부등식은 실수 전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얘는 부등식을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오지 않을 거고요. 저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식들을 찾게 될 텐데 이 절대부등식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 같은 거라면서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다 됐고요. 요거 하나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a가 b보다 만약에 크면 a에다가 똑같이 c를 더하든가 아니면 똑같이 뭐 c를 빼든가 양변에 같은 숫자 더하거나 빼는 거 부등호의 방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뭐 숫자를 곱할 건데 만약에
m이 양수였으면 부등호 방향 안 변하는 거고 음수를 곱하는 거였으면 부등호 방향 변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부등식 풀 때 다 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a가 b보다 크다는 건 b를 이항하면 a-b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당연한 소리인데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증명할 때 써먹는 녀석이에요. A랑 B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알아보려면 뭐 할 거다? 둘이 뺄 거다. A, B의 대소관계 누가 더 큰지 찾으세요. 그러면 어쩔 거라고? 둘이 빼볼 거라고.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이 빼서 0보다 크면 A가 더 큰 거고 둘이 빼서 0보다 작으면 B가 더 큰 거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볼 수 있는 건 이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A와 B가 둘 다 양수라고 쳤을 때 만약에 A가 더 큰 녀석이면 루트 A랑 루트 B를 봐도 얘가 더 크겠죠. A 제곱이랑 B 제곱을 봐도 얘가 더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게 불편하면 누굴 볼 거라고? 제곱을 해서 둘이 빼볼 거라고요. 아니면 루트를 씌워서 둘이 빼볼 거라고요. 어차피 다 양수라면 이거나 똑같이 제곱을 하든 똑같이 루트를 씌우든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 대소 그냥 빼기 불편하면 제곱해서 빼는 거 괜찮다. 혹은 너무 차수가 커. 그러면 그냥 루트 씌워서 빼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시면 그게 대소가 나오는 거고요. 책에 잘 없는데 예제 문제로 만약에 역시나 A, B가 0보다 큰 상태라면 이것도 살펴보는 경우도 있어요. 둘이 나누기 하는 거예요. 뭐 봐야 돼? 1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거예요. 둘이 나눠서 1보다 크면 분자가 더 큰 거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대소를 비교할 때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냥 빼기 불편하면 제곱해서 혹은 루트를 씌워서 혹은 나누어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등식을 증명할 때 쓰는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그 외에 지워. 이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이름 달린 절대부등식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책에 보시면 이건 간단한 거라서 칠판에 안 쓰려고요. 책에 보시면 38페이지예요. 3-8번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1번 있죠. ABC가 실수일 때 라면서 써 있는 거요. 그 1번은 우리 인수분해할 때 많이 하던 거예요. 이름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있는 거 써볼까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긴 거래요. 아직 40분 안 됐어 얘들아. 정신 차려. 쉬어야 돼? 벌써? 나 두 바닥 썼는데 칠판? 10분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요거 A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 먼저 만들어 보면 A제곱 더하기 AB야. 필요한 게 누구냐면 4분의 B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A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고요. 뒤에 남는 게 4분의 3 B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써보니까 어때? 앞에 것도 완전 제곱이고요. 뒤에 뭐 4분의 3을 곱하긴 했는데 어차피 양수니까 또 완전 제곱이거든. 완전 제곱이랑 완전 제곱 둘이 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고 할 수 있죠. 음의 값을 가질 리가 없다고요. 제곱이랑 제곱을 더하는 축이니까. 그지? 그래서 양의 값을 가질 텐데 요 등호 있죠. 등호가 언제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라는 건 두 개가 다 0이 되어야 가능한 거니까 얘가 0이 돼야 돼. 즉 B가 0이 돼야 되고요.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돼. A 더하기 2분의 B가 0이니까. 그래서 A, B 둘 다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 등호 말하는 거예요.
언제 0이라는 값을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언제 0이라는 값을 갖는다. 둘 다 0이어야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책에는 뭐 빼기도 써 있는데 빼기도 뭐 다르지 않죠. 여기 빼기, 빼기, 빼기만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고요. 책에 있는 두 번째 녀석은 이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것도 인수분해 공식 중에 있던 거고요. 요 식 자체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곳에서 자주 보이던 녀석인데 제가 되게 애정하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요. 10번째 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거기에 짜투리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 녀석 바꾸면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위에 거랑 똑같죠. 얘도 언제나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이것도 등호 언제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 제곱 제곱 제곱을 다 더하는 중이니까 각각이 0이어야 실제로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얘네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0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다 0이라는 건 뭐다? 등호는 A랑 B랑 C랑 다 같을 때 요때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심지어 요걸 알아두시면 값을 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등호 생기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갑자기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외우기가 좀 그래요. 여기 누가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부등식 증명할 때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그때 이야기한 거랑 그때 이야기했던 걸 좀 차용해서 써보자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랑 A 더하기 B 전체의 절대값 씌운 거랑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보자 라는 건데 이 상태로 그냥 빼서 계산하기엔 절대값이라는 기호 때문에 약간 보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통째로 제곱하고 얘를 통째로 제곱해서 뺄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양수인 건 정해져 있잖아. 절대값끼리 더하는 거니까 음수가 될 리는 없거든요. 양쪽이 다 양수인데 절대값 기호가 불편하니까 제곱을 해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보자는 이야기고요. 그럼 얘는 절대값 A의 제곱인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절대값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A제곱이고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는 절대값의 AB예요. 그리고 뒤에 또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이랑 같아요. 요거도 절대값 전체의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같아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A제곱이랑 B제곱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2배 괄호 열어서 보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녀석만 이제 좀 해결을 해보면 될 텐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A 곱하기 B가 양수였으면 절대값 AB랑 그냥 AB랑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이 0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AB가 음수였으면 절대값 AB라는 건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 마이너스 AB에다가 또 마이너스 AB니까 마이너스 4AB인데 AB가 음수라며 거기에 마이너스 4AB 하면 양수 되겠죠. 이 경우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곱해서 둘이 뺐더니 0 이상이더라 라는 거니까 결론이 뭐다? 제곱하기 전 상태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요 녀석이 더 크거나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요 등호는 언제 생긴다? A 곱하기 B가 0 이상일 때 성립하더라. 아까 여기 썼죠? A, B가 0 이상이면 0 될 거고 A, B가 음수면 0보다 큰 게 될 거기 때문에 등호는 A, B가 0 이상일 때 성립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세 개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 지금 이거 세 개 다 마찬가지인데 해보면 위에 있는 거 두 개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예요.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고요. 이건 뭐 완전 제곱식 세 개 만드는 거고요. 완전 제곱끼리 더하면 0 이상이다. 이거 하나 하고요. 마지막 건 뭐였다고? 절대값 씌워진 건데 제곱해서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기본적인 툴 몇 가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면 갑자기 생뚱맞게 주어진 처음 보는 절대부등식이어도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부동호의 방향이 어느 쪽이 더 큰 건지는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책에 나온 거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지만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고요. 다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증명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름 달려있는 부등식에 이름이 있는 부등식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술평균은 그 여러분 시험 보고 중간고사 평균점수 찾는 거랑 똑같아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 그게 산술적인 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넓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산술평균이라는 건 숫자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예요.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숫자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예요. 곱하는 거니까 제곱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곱을 거꾸로 하는 게 루트 씌운 거니까. A랑 B랑 둘이 더했잖아요. 두 배 하는 거잖아. 반띵하는 거고요. A랑 B랑 곱했잖아요. 제곱하는 거거든. 루트 씌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랑 이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이고요. 옛날 책에 보면 평균이 하나 또 있어요. 조화평균이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교과서에서 빠진 지 좀 됐으니까 굳이 정석으로 공부 안 하시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 두 개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 기하평균이라는 게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잖아요. 만약에 이 A 곱하기 B가 음수면 이건 허수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이라는 건 크다 작다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는 요 상태에서 뭔가 대소를 비교하려면 A 곱하기 B가 음수인 경우는 안 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되는데 A 곱하기 B가 양수라는 건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음수였으면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잖아. 그럼 무조건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것도 볼 게 없다는 거야.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야기하기에 재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엔 얘도 양수인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A 곱하기 B도 0보다 커야 되고 A 더하기 B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야 돼 라는 단서가 달려야 돼요. 그래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 대소가 변하지 않는 부등식이 성립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보고 싶은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루트가 껴있기 때문에 그냥 빼는 건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제곱해서 뺄 거예요.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루트 AB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냥 쭉 진행을 해보면 얘는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요거는 루트가 그냥 벗겨져서 AB 될 텐데 빼기잖아요. 통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4A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그럼 우변 다시 와서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 분자도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2분의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야. 뺐더니 완전 제곱이 됐다고
완전 제곱이라는 건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0 이상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둘 다 양수인데 제곱해서 뺐더니 0 이상이래.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다? 왼쪽에 있는 녀석이 더 큰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언제나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다라 라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등호 언제 생기는가 생각해보면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의 등호는 이 증명 과정에 보시면 여기서 등호거든요. 이 등호 언제 생기는가 보면 제곱해서 0 되는 거 찾으세요. 그러니까 얘가 0일 때잖아요. 얘가 0이라는 건 뭐야? a-b가 0이니까 등호는 a랑 b랑 둘이 같을 때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써먹을 때 뭐냐면 물론 증명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에서 만나게 될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어떤 거냐면 얘는 A랑 B랑 둘이 더한 거잖아요. 얘는 A와 B의 합이고요. 얘는 A와 B의 곱이에요. 둘 다 양수라고 쳤을 때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한 예제 하나를 보면 이런 건데 이왕이면 책에 있는 걸로 볼까요? x랑 y가 둘 다 양수일 때 x 곱하기 y가 4로 일정하다면 그때 2x 더하기 4y의 최소값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x도 양수, y도 양수일 때 둘이 곱한 게 4이면 이거 최소값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우리 뭘 눈치채야 되냐면 요거 있죠. x, y 둘 다 양수다.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조금씩 감이 올 텐데 산술기하스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괜히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대. 그럼 둘 다 양수야. 그 소리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더한 거랑 곱한 거 찾으세요인데 여기 x 곱하기 y는 그렇다 칠 텐데 여기 지금 누가 있냐면 2x 더하기 4y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x 더하기 y 나누기 2랑 루트 xy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난 얘가 필요한 게 아니야. 얘가 필요하거든. 2x 더하기 4y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요거 반으로 나눈 게 루트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2x랑 4y의 곱이 들어가야 돼요. 8x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곱이 일정한데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 합이 2x랑 4y잖아요. 2x랑 4y 곱하면 8xy고 8xy도 32라는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응식 만들어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값을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32니까 4 루트 2 이렇게 생겼겠죠. 요거 2까지 넘기면 2x 더하기 4y가 8 루트 2다. 이렇게 최소값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최소값을 이렇게 찾는 건데 그래서 여기 등호 언제 생기냐. 실제로 2x 더하기 4y가 8 루트 2라는 값을 딱 갖는 순간이 언제냐면 2x랑 4y랑 둘이 같을 때 8 루트 2라는 값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사실은 빠르게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랑 둘이 더한 걸 물어봤다고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쳐보면 2x랑 4y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2x랑 4y랑 같다고 x랑 2y랑 같다고 이때 성립한다고. 둘이 곱해서 4인데 x랑 2y랑 같을 때 성립한다고. 그럼 x 자리에 2y를 집어넣어 보면 2y 제곱이 4인 거야. 그러니까 y가 뭐냐면 루트 2인 거지. x가 뭐냐면 2 루트 2인 거지. 그래서 2x 더하기 4y 자리에 이런 애들을 집어넣어서 이 값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자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비슷한 걸로 하나만 더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라고? 12일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 찾으세요입니다. 이번엔 뭐냐면 a제곱이라는 녀석이랑 b제곱이라는 녀석의 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얘는 a랑 b의 곱을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합이 나와 있고 곱을 물어보는데 특별히 얘는 a제곱이 0보다 크다. b제곱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안 써도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a, b는 실수일 거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큰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2이다.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의한 절대부등식을 만들어 볼 거다. 그 얘기고요. 우변 살펴보면 요거 전체적으로 제곱의 루트라서 절대값 A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만들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좌변은 이거 반띵할 거니까 절대값 AB가 6 이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B가 마이너스 6 이상 6 이하다.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좀 더 어렵게 생겨먹은 녀석이 있는데 그건 뒤에 예제 풀면서 다시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이름 있는 부등식은 뭐냐면 코시-슈바 슈바르츠 부등식 이라고 하는 건데 식은 이거예요. 식도 당연히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a제곱 b제곱 y제곱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도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둘이 그냥 뺄 거예요.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볼 겁니다. 제가 이거 처음이라서 증명하는데 혹시 나중에 또 요거 수업할 일 있으면 그때는 증명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되거든요. 전개를 쭉 해보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고요. 뒤에 있는 건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xy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보면 a제곱 x제곱은 똑같이 있고 b제곱 y제곱도 똑같이 있어서 얘네들은 지워집니다. 빼는 거니까요. 그래서 남는 게 얘네들이고 요것만 다시 써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b제곱 x제곱 빼기 2abxy a제곱 y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완전 제곱식입니다. 이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뺐더니 잘 정리해봐. 어쨌든 완전 제곱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곱이 됐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다? 언제나 0 이상의 값을 가져요. 그런 이야기고요. 빼서 0 이상이라고? 그럼 누가 더 큰 거다? 왼쪽에 있는 녀석이 더 큰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생겼고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는 지금 이 중간 과정에 보면 특별히 산술평균, 기하평균처럼 a, b나 x, y가 0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전개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a, b, x, y 뭐 음의 값을 가져도 당연히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a, b, x, y가 실수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등호 성립하는 조건도 살펴보시면 빼서 완전 제곱 만들었다고요. 이 완전 제곱이 0이 된다는 건 안에 껴있는 bx 빼기 ay 얘가 0이다 그 얘기고요. 그 말은 이제 bx랑 ay랑 같아요 그 얘기인데 이게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이죠. a, b고 x, y라 가지고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보통 요거는 이제 a는 왼쪽으로 내리고요. b를 왼쪽으로 내려서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을 때 이렇게 주로 외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a를 내리고 x를 내려서 a분의 b랑
x분의 y가 같을 때 뭐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기억을 하기를 요 녀석은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처럼 딱 눈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얘도 외워는 두셔야 문제 풀 때 좀 쉽게 풀 수 있고요.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한쪽이 합이고 한쪽이 곱이었잖아요. 근데 이 코시-슈바르츠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녀석은 A, B는 주로 숫자로 나오고요. X, Y는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나오게 될 텐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 차수가 달라졌어요. 여기는 지금 다 더하기야. 얘도 더하는 거고 얘도 더하는 거고 얘도 더하는 건데 보통 A, B는 숫자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필요한 녀석을 갖다 끼워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얘를 보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래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요. 얘는 AX 더하기 BY예요. 1차 더하기 1차예요. 2차끼리 더한 거고 1차끼리 더한 거고 그것의 개수 가지고 이 앞에 숫자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를 대놓고 써야 하는 경우는 빤히 보인다는 거야.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1차 더하기 1차야. 그러면 코시-슈바르츠를 가지고 최대값이나 최소값 찾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거 말고 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이렇게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a제곱이고 x제곱이죠.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하는 거야. 그럼 a제곱 x제곱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루트를 씌우면 a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애들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by가 된다고요. 그거 더해가지고 싸그리 제곱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하시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완성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게 우리 책에는 요거만 써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데도 있을까 봐. 이게 두 개가 아니라요. 세 개짜리도 있거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랑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개수만 하나 더 많아진 거거든요. 3개 아니라 4개, 5개도 계속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 처음 찾은 요거 2개짜리가 이제 원래 코시 부등식이고요. 여기다 숟가락을 얹은 게 슈바르츠 부등식, 슈바르츠 아저씨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개가 되는 나올 거고요. 주로 요 3개짜리 정도까지는 어딘가에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책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한꺼번에 굳이 코시냐 슈바르츠냐 구분하지 않고요. 한꺼번에 그냥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얘기하고 유형 23번 위에 보시면 51페이지에 유형 23번 그 위에 박스 있죠.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식 2개가 다 써 있어요. 그 둘 다 기억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뒤에 있는 예제 문제로 몇 개 풀러 가볼게요. 어, 16번하고 17번 유형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거 증명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299번에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정이랑 결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좋고요. 얘처럼 뭐 빈칸 채우기 하는 거 해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아예 완전히 이렇게 생긴 거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습장에다가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건 질문하시고 다음 것도요.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래요. 저것이 무리수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 불가능은 아니지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귀류법을 이용하겠다는 거고요. 얘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건데 뭐 했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진행을 했더니 가정에 모순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우긴 거 미안해 무리수야 이렇게 된다고요. 밑에도 이거 제가 아까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겁니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 대소를 비교하세요인데 A랑 B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물어봤다고요. 뭐 할 거라고요?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죠? 괜히 이상 숫자 넣지 마세요. 숫자 함수 찾으라고 나온 게 아니고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거고요. 이것도 A, B 대소 비교할 건데 그냥 빼기 불편하게 생겼죠. 루트 때문에. 그럼 어쩔 거라고? 제곱해서 뺄 거라고요. A 제곱이랑 B 제곱이랑 두 개를 빼서 대소를 비교해 보겠다. 뭐 완전 제곱이 되든지 하겠지. 그죠? 이것도요. 엄청 자주 나오는 절대부등식이거든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자주 봐서 외워졌는데 굳이 머릿속에서 꺼낼 필요는 없지. 보다 보면 외워지면 그냥 쓰면 되는데 굳이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 어떻게 볼 거다. 제곱해서 빼서 그러니까 좌변 통째로 제곱한 거, 우변 통째로 제곱한 거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해보시면 되고요. 유형 20번이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야기인데 308번, 309번은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딱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더해서 반띵, 곱해서 루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수를 실제로 할 때는 이 나누기 2를 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뭐 하냐면 양변에 2를 곱해서 A 더하기 B가 2배의 루트 AB다. 이렇게 변형을 해서 많이 쓰거든요. 변형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 그냥 2 곱한 건데 뭐. 그죠? 요거 배기 싫어서 이렇게 많이 쓸 거고 제가 연습장이나 아니 뭐 자 칠판에 문제 풀거나 설명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잘 안 쓰고 바로 이렇게 쓸 거예요. 요거 보고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게 산수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고. 312번인데요. 양수 xy에 대해서를 보는 순간 산술기야? 생각나야 돼요. 0보다 크다는 거, 갑자기 xy의 어떤 범위가 주어진다는 거, 산술기를 쓰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다 그랬다고요. 아무튼 그 상태에서 이거 최소값을 구하세요인데 엄청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 전개를 좀 해보면 4xy고요. 이렇게 하면 더하기 1이네. 이렇게 하면 더하기 16이에요. 이렇게 하면 xy분의 4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기껏 정리를 한 게 저 모양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최소값을 구하세요거든요. 근데 얘를 보고 이제 뭘 눈치챘어야 되냐면 x 곱하기 y의 값에 따라서 이 식 전체는 값이 막 달라지겠지. 하지만 요거하고 요거 잘 살펴보자고요. 더하기 17은 이거는 xy랑 상관없는 거니까 나중에 생각할 거고요. 4xy고 xy분의 4야. 얘하고 얘는 어때요? 둘이 곱하면 xy가 소거되죠. 다시 말해서 굳이 문제에서 야 얘네들이 곱하면 일정해라고 안 알려준다고. 일정한 뻔히 아니까. 역수관계잖아요. 그래서 요놈 둘이 곱하면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바로 산술기에 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4xy, xy분의 4. 그리고 뒤에 있는 더하기 17은 마지막에 여기다 그냥 17 이렇게 하면 더하면 되지 뭐. 그죠? 이렇게 생긴 거에서 17씩을 그냥 더한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최소값을 찾아보면 2배의 루트 안에 xy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거가 될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서 25다. 8이랑 17을 더해서 25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저 녀석을 전개해보면 이렇게 생긴 최소값이 찾아지고요. 이거 꼭 이렇게 다 전개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오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익숙해지긴 해야겠지.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숫자로 일정할 거니까 어차피 산술기하 쓰겠지. 그럼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값인데 이 등호 언제 생긴다고요? 얘랑 얘랑 둘이 같을 때 생긴다고요. 4xy랑 xy분의 4랑 같을 때 등호가 생긴다고요. 그럼 4는 약분했다고 치면 xy랑 xy분의 1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xy 자체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1이어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도 4고 얘도 4일 때 그때 등호 생긴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4랑 17을 더해서 25다. 이렇게 값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요거는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x 더하기 y분의 4고요. 요거 뒤에 있는 거 얘네들이 순서를 바꿔서 x분의 1 더하기 4y 이렇게 써볼 거야. 그러면 이제 괄호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된 건데 뭐 할 거냐면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해볼 거예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숫자 되죠. 1입니다. 거기에 루트 씌우면 여전히 1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둘이 곱할 거예요. y분의 4랑 4y예요. 둘이 곱하면 16이고요. 거기다 다시 루트 씌우면 4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싸그리 제곱을 하시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라는 값을 찾는 것도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 316번이고요. 앞에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죠. 저걸 보고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산술기하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갑자기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준 이유는 뭘까를 볼 건데 사실 얘는 뭐 알려주려고 한 거냐면 x 더하기 1이 0보다 커요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니까 이 x 더하기 1을 통째로 생각하라는 거야. 여기 지금 보이죠? x 더하기 1. 그래서 요 x 더하기 1이라는 거를 째로 생각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분모에 있는 요 x 더하기 1 때문에 이거 그냥 x밖에 없지만 억지로 x 더하기 1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그냥 빼기 1 할 거예요. 더하기 1 빼기 1. 뭐 원래 거랑 똑같으니까. 이러고 나서 보면 어떻다고? 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1분의 4하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가 쓸 수 있다고요.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요거 2배의 루트에 x 더하기 1, x 더하기 1분의 4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빼기 1만 따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될 거고 4에서 1 뺄 거니까 3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도 등호 언제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 즉 최소값이 되는 경우 어느 순간에 최소값이 생길 거냐면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1분의 4랑 얘네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그럼 얘랑 얘랑 둘이 같다는 건 각각이 얼마일 때란 이야기냐면 각각이 2일 때란 이야기예요. 계산해 보시면 둘이 얘도 2고 얘도 2일 때 얘네 둘이 같은 값이겠죠. 얘가 2면 이게 2분의 4니까 2잖아요. 얘네 둘이 같을 때를 찾아보면 이거 통째로가 2일 때라고. 그러니까 2랑 2를 더해서 1을 빼면 3이라는 값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은 23번입니다. 유형 23번. 이게 이제 사실상 코시-슈바르츠를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여서 그 부등식의 모양만 잘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실수 xy에 대해서 라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와 있고 x 더하기 2y를 물어봤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 1차 더하기 1차야. 그러니까 저 모양을 보고 코시-슈바르츠가 떠올라야 되고요. 차수 높은 애들 제곱 더하기 제곱이 좌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수 낮은 애들이 우변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코시-슈바르츠 완성되려면 이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게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1이 와야 되고요.
이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게 2y야. 즉 이거 둘이 곱하면 이거 제곱한 거랑 같아요. 이거 제곱해 보면 4y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y 된다고요. 그래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완성되는 거다 그 얘기고요. 지금 보면 이 녀석은 5다 그죠? 얘는 4래매. 그러니까 x 더하기 2y의 완전 제곱이 22하네요. x 더하기 2y는 2 루트 5와 마이너스 2 루트 5 사이에 껴있는 숫자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요 최대값이 2 루트 5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2 루트 5라는 값을 가질 거냐면 1분의 x랑 2분의 y가 같을 때. 이거 참고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ax 더하기 by의 완전 제곱이고 등호 언제 생긴다고?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니까 1분의 x랑 2분의 y가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하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는 3개짜리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3개짜리라고 해서 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위에 박스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뭐 활용 문제니까 풀어보도록 하십시오.